21번 지문은 함축을 및 추론으로 출제했던 지문이고, 자 얘는 아예 우리가 거기부터 먼저 볼 거예요. 어디냐면 원래 함축을 및 추론이 어디서 출제됐던가 라는 부분부터 볼게요. 자 내려가 보세요. 맨 아래쪽에 있어요. 맨 마지막. 자 여기 맨 끝에 4번 자리 쪽에 있었는데 줄 치세요. 여기에 어디냐면 every man has, 여기서 앞에서부터지,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줄 치세요. 그리고 아마 기억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필기는 하세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가 실제 시험 문제가 이게 21번 지문이니까 함축 의미 추론이 출제됐던 파트다.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쓰시면, 즉 밑줄 문장에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였고요. 내가 좀 의외였던 거는 이번 시험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번의 오답률이 67%나 돼요. 거의 빈칸 추론에 맞먹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 그건 바로 뭐냐? horizon이란 단어예요. horizon은 아래쪽에 써놨지만 수평선이라고 해놨지만 지평선도 돼요. 어쨌거나 가로축의 선이에요. 가로축의 선. 내가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딛고 서 있는데 저 끝에 봤더니 평야가 쭉 이어지는데 끝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 그럼 봐봐. 이 선의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그냥 땅이 되는 거지. 즉 땅은 뭐야? 속세야. 속세는 곧 나의 현실이야. 그치? 그런데 이 땅을 경계로 있는 호라이즌의 위에 요 경계선의 기점은 이 위는 뭐야? 하늘이야. 그치? 그럼 이게 바다여도 똑같아. 내가 바다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바다 위에 수면은 내가 있는 현실이야. 그런데 이 선의 기점으로 수평선 위쪽은 하늘이야. 그럼 뭘 말하냐면요. 하늘이 말하는 건 이상향이에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있는 곳이 땅이라는 현실이고 바다 위인데 호라이즌을 지점을 해서 이 선의 윗부분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야. 그게 호라이즌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호라이즌이 있대.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현실은 여기지만 여기서부터가 내가 원하는 이상향인 하늘 기점이야. 근데 나만의 그 기점이 있다는 건 뭐야? 난 그래도 이거 이상을 원해. 왜? 내 현실은 이미 여기까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누군가는 난 이미 돈이 많아. 그럼 뭐야? 이 세상을 점령하고 싶어. 이럴 수 있고, 난 그냥 우리 식구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있으면 돼. 있을 수 있지. 왜? 집이 지금 없으면. 난 몸이 안 좋으니까 재산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만 하면 돼. 자기가 원하는 호라이즌의 기준치가 사람의 현실점에 따라 달라.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르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르다는 얘기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his own이에요. 자기만의 호라이즌이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볼 거는 이제 지문을 위에서부터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1번 문장 볼게요. 앞에 보니까 여기 이 세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나서 뒤에 to define을 줄쳐놓고 나니까 이게 가짜고 제가 진짜구나, 두 개 같은 거구나 알 수 있어. 그치? 기본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걸까? To define the limits야. 한계점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호라이즌을 보고 오니까 저 한계, 경계, 이것도 호라이즌 같지 않아? 왠지? 왜? 내가 지금 현재는 여긴데 현실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그 기준 한계점이잖아. 그치? 난 여기까지 지금 현재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나머지를 꿈꾸는 거잖아. 그게 나의 바다, 이상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나만의 지평을 정의한다는 것은 나만의 한계를 정의한다는 건 어렵다. 이고 중간에 얘가 껴있어. 그럼 얘는 그냥 궁금하면 보면 돼. 어떻게? 보니까 컴마랑 컴마 사이에 있는데 if not, 갑자기 impossible이야. 접속사 if 다음에 어떻게 형용사가 오겠어? 뭔가 빠졌지. 그걸 밑에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if 해놓고 나서 실제 생략된 건 it is고, 그럼 저 it은 뭐야? 여기는 이 가주어. 그러니까 원래 다 쓰면 if it is not impossible to define the limit 이거겠지. 그러니까 to define the limits 한다는 것, 즉 나의 한계점을 규정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치자. 그렇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렵긴 어렵지. 가능하긴 하겠지만 완전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워,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는 어디를 꾸며준지 묶어봅시다. which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where까지가 한꺼번에 리미트를 수식해주는데, 뒤에 있는 which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보려면은 뭐가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봤더니만 뒤에 reason이란 이유가 있어. 그치? 이유, 이성이 있어. 그 다음에 should impose 동사 있네. impose까지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치? 자, 그러면
뒤에 on은 그냥 어디에다가 부가하다야.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빠졌지? 여기에다가 도대체 뭐를 부여하고 뭐를 부가한다는 건지 개가 없죠? 요 자리 딱 impose 뒤에 들어갈 목적어 자리에 쟤를 집어넣으면 맞는 거야. 더 의미치래. 그러니까 쟤 목적격이구나. 알았어. 그치? 자,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의 욕망에다가 부가하는 한계. 즉 이성이 뭐야? 그냥 제정신. 너 돈 얼마나 갖고 싶어? 그러면 얼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막 5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제정신이 너에게 부가하는 한계점을 말해봐. 네가 제정신 박혔으면 현 시점에서 네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이거야. 무슨 인지 알지? 이해돼?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에 부가하는 한계라는 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부를 갖고 싶은 욕망은 알겠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세상의 돈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얼마까지 갖고 싶은데 이게 한계점이야. 그럼 저게 그 한계점이 뭐야? 내가 생각하는 욕망의 경계선이지. 근데 그거를 딱 정의할 수 없다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대. 왜 안 돼? 까짓 거 다 하면 되잖아. 다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there'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verse야. 자, 정확하게 딱 절대적인 양. 그러니까 절대치라는 건 뭐야? 정해진 양. 똑같은 말이야. definite amount도 똑같아. 정해진 양. 정해진 양의 정답 같은 양의 부라는 건 없어. 어떤 부? 뒤를 봤더니 which 다음엔 이번엔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지. 즉 어떤 인간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만한 부의 양의 절대적 양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야. 우리 생각에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지. 난 내가 어차피 있어도 있는 줄 모를 돈 있잖아. 예를 들면은 막 가끔 생각하는데 누구지 걔? 약간 미친 애 있잖아. 일론 머스크 있잖아. 이런 애, 그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생각하면 과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일어나가고 내 맘대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게 재밌지, 돈이 많다는 게 재밌을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왜? 걔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오늘 돈을 다 못 쓰면 내가 가진 재산에서 다시 이자가 붙어서 또 다시 늘어나. 그러니까 시간마다 돈이 몇 억씩 늘어난단 말이야. 가만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얘는 이미 돈이 더 갖고 싶어요는 없어. 내가 봤을 땐 부자라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저렇게 열심히 하나 보다가 아니야. 그냥 다른 욕망이 있는 거지. 권력욕도 있을 거고 지배욕도 있을 거고 세상에 이름에 막 역사를 남기고 싶고 막 이름에 역사를 남겨? 역사에 이름 남겨? 막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선에 넘어가면 돈이 많다는 건 귀찮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은. 그치? 원 없이 쓸 수 있는 돈.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면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돈이라는 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병원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돈이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긴 정답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럼 봐봐. 정답이 없으니까 부의 욕망에다가 어디까지가 욕망의 제한선인지 들이울 수 있는 제한선을 정의할 순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2번도 별 차이 없어. 왜? 되게 길게 말했지만 2번은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쓸게. 1번 문장을 뜻하는 1번에다가 1번의 부연 설명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부연 설명이다 라는 얘기고요. 네, 저 친구 잠시만. 1번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알고, 자, 그럼 1번 문장은 뭐야? 저마다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의 한계점은 다르다. 그거였지. 그 말을 뭐라고 해놨지? 여기다가 relative야. 즉 the amount가 말하는 게 뭐야? 위에 말한 바로 그 양. 즉 절대적이지 않다라 했잖아. 그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뭐야? 절대평가의 반대가 뭐야?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상대적이지. 사람을 충족시키는 부의 양은 상대적이야. 나는 얼마면 되고 쟤는 얼마면 돼. 사람마다 달라. 즉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야?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라는 의미지.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의 양은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러고도 못 알아들을까봐 또 말해주지.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just so much as야. 딱 얼마만큼 많은 거냐? Will maintain the proportion이야. 자, 뒤에 보면은 자, between이 나왔어. between 하면은 두 개가 나오지. 자, 그래서 between을 기점으로 여기 앞에 what 들어가는 거 하나, and 다음에 다시 what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so much as야. 자, 딱 그만큼인데 will maintain the proportion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proportion 자체가 비율을 말하지. 그럼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야? He wants, 자기가 원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거는 이상향이지. 아까 말하면 그 호라이즌을 기점으로 위점이지. what he gets는 자기가 얻는 거니까, 자기가 실제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건 현실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큼 딱 그만큼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게 말하는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다 라고 말했어. 근데 어느 만큼 상대적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so much as 할 때 요 so much는 사실상 as much as 같은 개념이야. 이거 할 것만큼 많다. 그런데 어법이 안 나오나? 안 나와 여기서는. 근데 안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도 공부할 때 궁금하단 말이야. 저기 as 뒤에서 어떻게 그냥 동사만 와요 그럴까봐 as 뒤에서 주어 동사가 다 갖춰질 필요는 없어요. as는 어떤 경우엔 전치사로 쓰이고 뭐뭐만큼 뭐뭐하다 할 때 as 뒤에서 주어 동사가 다 갖춰져 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유사관계대명사처럼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결국은 비율을 유지하는 거야? 주어는 생략했지만 앞에 주어 같은 거야. 즉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부의 양이라는 게 실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을 수 있는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비율 어느 정도가 맞춰지냐 이거야. 그 정도를 유지할 만큼이나 상대평가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량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인데 실제 갖는 게 이만큼인데 뭐 예를 들면 그게 비율이 80%야. 그럼 내가 원하는 게 80% 정도 충족된 거지. 뭐 그 정도면 됐다 인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비율이 유지가 안 되면 좀 만족이 안 되는 거겠지. 그치? 딱 그만큼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뒤에 for이 중요해. 자, for는 여기서 이런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일단 for이 여기서 쓰이는 거는 because야.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했던 거는 자, 여기에서 to 부정사를 썼는데 to measure까지 여기 이렇게 줄치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줄쳐 밑에 is. 그리고 나서 중간에 as, pointless as 해놓고 나서 뒤에가 또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있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핑크색을 쳤는데 핑크색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안 보일까 한번 내가 연주서 다시 칠게. 여기 나와 있는 이 to measure가 to try and express까지가 앞뒤가 모두 to 부정사 형태를 썼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as는 뒤에 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상황에 따라 맞춰가면 되는데 지금은 as 다음에 심지어 동명사도 아니고 전치사도 아니란 얘기지. 얘가 그러면 to 부정사 쓴 게 왜 그러냐 이거야. 이 연두색이랑 두 개가 병렬이거든. 즉 이 to 부정사는 저 to 부정사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거야. pointless하다 이거야.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어. to 부정사가 주어라서 동사가 단수야. 그런데 요 중간에 여기까지 2줄 가까이 오는 이만큼 분량이 뭐야? 요게 한 줄, get까지의 요 2줄은 다 그냥 to 부정사 뒤에 연결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핵심만 보면 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뒤에 있는 이걸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야 이 얘기야.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자. only by야. 어떤 인간의 행복함을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얻어내는 결과에 의해서만, 오직 그거 하나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말했을 때 못 알아들을까봐 and not by야. 이거에 의해서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저거에 의해서만 측정하는 건 오히려 뭐야? 이것만큼 무의미하다야. 자, 근데 여기까지만 먼저 끊어볼 건데 왜 그러냐?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보자는 얘기야. 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성적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점수가 있어. 이거에 의해서만 이 인간이, 이 학생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평가해.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무슨지 알아? 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점수에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요 있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갖고 싶고 못하면 못해서 더 갖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을 평가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원래는 뭐를 가지고도 평가해야 돼? 내가요 앞으로 얻을 거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점수가 있는 거야. 즉 나의 비록 현실은 여기지만 나의 호라이즌과 리밋을 넘어가서 난 나중에 저기까지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저 정도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얻고 싶은 걸 기대하겠지. 그거는 빼버리고, 즉 그거에 의해서는 아니면서 오로지 지가 받고 있는 점수에 의해서만 이 사람의 행복을 평가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면 억울하지. 넌 지금 네 점수가 그거니까 행복하지 않겠다, 되게 불행하겠다 이러면
되게 열받지 않겠어? 그래, 내 점수 거지야. 그래서 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지만 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당장 이 학기도 좋아질 거라 생각해. 난 그래서 희망에 차서 행복해. 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뒷얘기가 헛소리 같거든.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물어볼 거야. 선생님, 여기서 분모랑 분자 이게 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자. fraction이 뭐냐면 분수야. 분수인데 분수는 뭐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숫자를 썼는데 분수에 4분의 3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나온 게 분모라고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분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옆에 봐봐. fraction인데 어떤 fraction이냐면은 will 했는데 which shall have야. 가질 건데 대신에 이거는 있어. numerator가 뭐라고 돼 있어? 분자는 있대. 근데 but 해놓고 뭐야? no denominator야. 즉 분모는 없대. 야, 분모가 없는 분수가 있어? 그건 그냥 정수 아니야? 그치?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분수를 내가 굳이 시도해보고 내가 반드시 분모가 없는 분수를 만들어 보겠어. 내가 꼭 그런 분수를 표현해보겠어. 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냥 개소리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개만큼이나 진짜로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집에서 이거 혼자 보잖아. 갑자기 분모, 분자 나오고 막 분수 나오니까 저것만큼 무의미하다. 여기 무슨 소리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뒤에는 아무거나 단어 놔도 돼. 예를 들면 뭐 그냥 크림 없는 크림빵 뭐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거나 예시를 넣어놓고 그 말도 안 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이렇게 쓴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행복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얘기해놓고 나서 3번에 갔어. 맨이야. 이제 또 구체적 예시야. 어떤 사람은 있잖아. 근데 미리 체크할게. 어디냐면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쳐. 와일스는 진짜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저런 어디 16세기 영어 같은 걸. 정말이야. 와일의 문어체인데 정말 섹스피어 원작에 보면 나오거든? 그런 얘기야. 거의 그런 걸 써놨더라고. 되게 어떤 구닥다리 아저씨도 썼나봐. 어쨌거나 깜짝 놀랐네 보고서는. 자, 이 정도면 수능 출제위원이 원래 걸러줘야 되거든. 저걸 그냥 와일로 고쳐 써야 되는데 그냥 넣었어. 어쨌거나. 자, 그럼 얘를 기점으로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어떤 인간은 이렇고요, 또 다른 어떤 인간은 이래요. 둘이 이제 대조되는 거야. 그치? 자, 이 인간은요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야. 어떤 것이 없다, 상실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걸 느끼지 않는데. 근데 어떤 things냐면 뒤에 which부터 묶어줄게.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그랬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남자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무슨 얘기냐? 자, to ask for가 있었어. 원래는 occur to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런 생각이 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인간에게, 저 인간은 이 인간이겠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는 결코 생각조차 나지 않아. 뭐가? to ask for는 뭐야? 여기 있는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야. 자, 그럼 해석해보면 이거야. 어떤 한 사람에게는 애초에 요청할 게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들. 즉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화성의 기지를 갖고 싶어 이런 생각 해? 안 하지?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안 떠오르지? 내가 누구 대통령 만나면 화성에 기지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안 떠올라? 그러면 그런 화성의 기지 같은 게 내 손에 없어. 그렇다고 나는 왜 이게 없지? 너무 허전하네. 상실감이 느껴지네. 막 이래? 아니잖아. 무슨 얘기지? 즉 자기가 생각조차 않는 거는 없다고, 허전하고 상실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면에, 그치? 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애초에 없어도 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이 things, 내 머릿속에 생각조차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행복해. 근데 여기서 as는 왜 나왔어? 그냥 he is just happy라고 안 하고 as happy라는 거는 딱 없을 때만큼이나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as happy, as without them일 텐데 그러면 전치사 중복이니까 그냥 뺀 거야. 그게 없는 것도 똑같이 매 한 가지로 마찬가지로 행복해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이 사람과 저 뒤에 사람은 달라. another.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야. 즉 as much as 더 than이야. 사실 생략된 거야. 이 인간은 이 앞에 말한 사람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feels miserable. 불행해.
대표적으로 말해볼까? 삼성 이재용 회장. 나보다 야 1000배가 뭐야 100배가 뭐야 만배도 훨씬 많까지 갔지 그치? 근데 이 사람 나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지금도 걱정하겠지. 아, 이 임직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속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돼서 좀 있으면 법정에 또 갈 수 있는데 뭔지 알지? 이 동생들도 의심해야 되고 자기는 와이프랑 이혼해가지고 외롭고 자식들은 나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나만 허전하고 뭔지 알지? 이 사람은 미저러블 할 수 있잖아. 말하자면 물론 그냥 행복할 수 있지만 극단적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야. 왜? 그 사람은 has not got 뭘 걷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 원하는 게 있어. 아직도 세계 사람들 절반이 아이폰 쓴다는 게 잠이 안 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모든 걸 갤럭시로 덮어버리고 싶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아직도 내 수준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어. 즉 이 얘기는 왜 한 거야? 쓸데없이 길게 말했지만 저거 하나 설명하려고 온 거야. 뭐? 렐러티브. 사람이 원하는 부의 한계치. 양은 상대적이야. 쟤는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거 하나가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딱히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 상대적이다 이거야. 그치? 그럼 봐봐. 하려는 말에 4번에 이제 우리의 핵심이 있었지. In fact 실제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치가 있는 거야. 난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겠어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이만큼이 되게 낮을 거고. 그치? 예를 들면 남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면 난 저랬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사람 너무 행복할 수 있잖아. 반면에 난 저만큼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불행할 수 있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건 뭐야? He will expect. 자기는 기대하고 예상할 거다. 딱 얼마만큼만이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it is possible 해서 it은 뭐야? 가짜지 뭐. it의 동그라미 뒤에 to get 이만큼이 진짜지. 그럼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얻는다는 것이 가능해. 즉 내 생각엔 내가 저기까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까지는 내가 욕심낼만 할 것 같은데 딱 그만큼까지 기대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여러분 같으면 대충 좋은 차, 좋은 집 이 정도면 되지. 화성기지, 기업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누군가는 화성의 기지를 원하잖아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 이 질문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22번 볼게요. 22번을 봅시다. 자 22번은 설명하기 전에 미리 씁시다. 옆에다가 오른쪽 제목 옆에다 쓸게요. 자연의 레스토랑 썼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기다가 비유하는 걸 실질적으로 써야 돼. 인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빗대어 놨는지를 보는 거야. 옆에다가. 자 볼게.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레스토랑을 얘기하지. 레스토랑 간단히 말해서 식당이야. 식당. 그치? 그럼 레스토랑에서는 누가 와서 밥을 먹어? 여기서는 이제 식당에 손님이 오지. 고객이 와. 그치? 고객이 와. 그럼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광고를 해야 되지. 홍보를 해야 돼. 그치? 마케팅을 해야 돼. 홍보를 할 때 보통 뭘 하냐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음식이 정말 바삭해요 라든지 막 이런 어떤 언어, 카피, 광고 홍보 문구 이런 걸 쓰겠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연은 레스토랑이 누구냐면 지문에서 말하자면 꽃이야. 실제로는 여러 번 나오지만 꽃 같은 거야. 꽃과 식물류야. 그럼 꽃은 손님이 누굴까? 뭐 안 나오지만 벌이나 나비 같은 이런 동물들이 나오겠지. 그치? 다른 생명체가 나오겠지. 어쨌거나 지문에서 뭐 organisms 이런 말이 나오지만 다른 생명체가 나와. 어쨌거나 생명체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가 결과적으로 광고를 할 때에 광고하는 어떤 매체가 있겠지. 그치? 즉 얘네가 그 광고에 해당하는 약간 알림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얘네는 냄새라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어. 먹을 걸 주지. 다만 이 꽃이 제공하는 먹을 것은 뭐야? 식당에서는 정말 음식을 주지만 꽃이 제공하는 것은 실제 꽃가루와 꿀 같은 거 이런 걸 주잖아. 그치? 그러면은 꽃이라는 식당에 와서 벌과 나비라는 손님께서 꿀을 드시고 가셔야, 그러면 인간은 그 드시고 가신 손님 덕분에 돈을 벌지. 돈이 나의 사업상의 결실이고 열매지. 꽃의 입장에서는 나비가 와서 꿀을 먹어주고 꽃가루를 묻혀가서 그 수분을 맺혀줘야, 즉 그렇게 해서 꽃가루가 결실을 이렇게 만나줘야 얘가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기잖아. 얘는 열매, 인간의 열매는 돈 이렇게 되지. 그치? 이걸 비유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약간 정줄 놓고 보면 이게 사람 얘기인지 꽃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것만 정리했으면 됐고 질문은 쉬워. 가보자.
자, 1번에 보면 all of the restaurants. 모든 식당들은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식당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치? 다들 선택해요. 뭘? 자, 뒤에 연관고리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뒤쪽이 carefully는 chosen을 수식하고 chosen은 word를 수식하지. 즉 과거 분사인 chosen을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를 쓴 거야. 아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해요. 뭘 하려고? 뒤쪽에 to 부정사 하려고. to evoke.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거야. 뭘? 아주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야. 즉 광고하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무슨 치킨 체인점 같은 거 광고할 때 봐봐. 파사삭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주 풍부한 디저트의 정신적 이미지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단어를 잘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to evoke를 하기 위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고 끝에 나와 있는 거 in order to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 실제 so, as to랑 같은 표현이고 둘 다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목적은 뭐야? 왜 저런 단어를 선택해? 목적은 이거야. draw. 이끌어내다. 끌어들이다. 꼬시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이 누구야?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오실 수도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디로? To their particular establishment야. 지문에서 establishment가 2번 나와. 근데 이 establishment 둘 다 나중에 보면 막 식당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establishment 식당은 아니지. 레스토랑이 식당이지. 그러면 왜 저렇게 말했느냐? 이 식당을 하고 있는 식당 주가 나와. 이따 보면 레스토레이터스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 식당 하는 점주가 이 사람이 세워서 설립하고 자기 성취물로 가지고 있는 게 식당이잖아. 그런 의미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식당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어를 잘 선택한 걸 쓴다는 얘기야. 그치? 단어만 잠깐 정리하자. 드로우 옆에다 잠깐 쓸게요. 드로우가 끌어들이다 라고 써놨는데 내용상 본다면 유혹하다, 매료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지. 그렇게 된다면 유사의로 fascinate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쓸 수 있는 게 enchant도 괜찮아요. 역시 매료시키다. attract 당연히 가능하지. 그치? attract 가능해요. 또는 intrigue 이런 것도 괜찮아요. intrigue 이런 거 괜찮아요. fascinate, enchant, attract, intrigue 다 끌어들이다, 유혹하다, 뭔가 매료시키다 비슷한 뉘앙스예요. 다들. 자, 그래서 일단은 인간 세상에선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2번부터 인간 세상이 아닌 걸로 나와. 딱 그만큼 인간의 식당만큼이나 드디어 나왔네. 자연이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야. 식당이 똑같이 있어. 자연도 이렇게 자기만의 식사를 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자연 쪽으로 돌리지. in a fashion인데, 자, 이 패션 되게 특이한 거야. 우리 좀 아까 들었던 듣기에서 패션은 정말 패션, 디자이너 할 때 그 패션이야. 근데 여기서 패션은 뭐야? 다른 말로 way 또는 method 이렇게 되지. 또는 어떤 메커니즘 다 비슷한 얘기야. 어떤 방식, 기제, 방법 이런 얘기니까.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similar to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가서 쭉 다 이어야 돼. 여기까지 전부 다인데 similar한 형용사가 앞에 있는 fashion을 수식해주는 거야. 그럼 간단히 말하면 뭐야? 비슷한 방법으로. 그치? 근데 뭐랑 비슷하다 할 때 여기 to 쓰지. similar 다음에. 그럼 뭐랑 비슷한 거야? 어떤 식당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의지인데 어디에 의지하지?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에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얘기야. 말이 어렵지. 간단한 얘기야. 이 식당이 성공해서 돈 잘 벌려면, 결실에 맺으려면 뭘 해야 돼? 손님 많이 와야 되지. 그럼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자연세계라는 건 뭐야? 내 꽃이, 내가 사과나무 꽃이 피었는데 이 사과나무에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와야 돼? 많은 손님들, 많은 벌과 나비가 와야 되지. 그래야 얼마가 맺지. 똑같은 얘기야. 같은 방식으로 란 얘기고. restaurateurs.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식당을 하는 사람이야. 자연세계에서 restaurateurs는 식당 운영주, 즉 꽃이라고 써놨지. 가게주인, 꽃이야. 꽃은 반드시 attract, 아까 뭐였지? draw였지. 동의어에 attract 썼지. 끌어들여야 돼. 누구를? 우리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있는 잠재적 diners. 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잠재적 커스터머라고 썼단 말이야. 이번엔 diners라 썼지. 잠재적 고객들을 끌어모아야 돼. 자, 뭘 하기 위해서? to sample. 자, 여기서 sample은 동사야. to 부정사 뒤에 쓴 동사야. 샘플이라는 명사도 되지. 저 샘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시식해서 먹어보다야. 그러니까 뭘 하도록 끌어들여야 돼? 자기들의 오퍼링스 뭘까? 꽃들의 오퍼링스 뭐야? 꿀.
꽃가루 이런 것들을 와서 한번 시식삼아 먹어보도록 오셔야 돼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볼게. 아까 드로우가 한번 있었어. 저 위에 봐봐. 잘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드로우랑 내가 색깔 잠깐 표시해줄게. 여기 드로우랑 여기 드로우랑 같은 단어야. 둘 다 끌어들이다야. 근데 잘 봐봐. 뒤에 목적어도 똑같아. 드로우 다음에 커스터머즈고 여기도 마찬가지 드로우 다음에 커스터머즈야. 그치? 똑같아. 근데 뭔가 다르다? 하나 잘 봐봐. 잘 봐봐. 빤히 쳐다보면 어디가 하나 달라. 사용 방식이 달라. 하나 달라. 하나. 이게 있어? 위에? 위에 드로우 있냐? 있어? 위에? 위에선 드로우 다음에 그냥 고객이지. 밑에선 드로우 인 다음에 고객이지.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 원래 드로우가 인이 써요 안 써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인은 뭐야? 이게 전치사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전치사가 붙어야지만 명사 목적어를 받는다는 거는 얘도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드로우 인 하는 건 뭐냐면은 Hey come in 그랬어. 그러면 come 이렇게 하면 오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안으로 오라는 얘기야. 이는 부사야. 안쪽으로 가. Hey get in 그럼 뭐야? get 자체가 이미 가는 거야. 이동이야. 근데 get in인지 get out인지 부사지? 이해돼? 그래서 come in 했을 때 뒤에다 뭘 써? 안 써. 부사라고 부사.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draw customer도 고객을 잡아당기다 끌어들이다고. 여기도 똑같은데 다만 고객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식당 안으로. 식당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고. 그 얘기로 쓴 부사야.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얘기라고. 그 얘기야. 자 어쨌거나 여기서 3번 문장의 가치는 뭐야? 아 그렇네. 정말 자연세계에서 꽃도 식당 점주들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많이 와야 성공하는 거네.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가보면 자연세계에서는 there are no neon signs야. 여기서 말하는 이 neon sign이라든지 아니면은 flash words라는 거는 반짝반짝 써있는 글자라든지 이런 거는 식당을 광고하는 인간 세계의 방식이지. 근데 이게 없어 자연에는. 그냥 꽃만 덜렁 펴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in which에서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요 밑줄 친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네온 사인이라든지 번쩍번쩍한 글씨라든지 이런 거에서 마케팅을 하거든 원래. 이런 광고판에서 마케팅을 해. 뭘?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음식 식사를 홍보한단 말이야.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인간 세계라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자연엔 없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문법을 보자면 선생님 인 위치까진 그렇다 치는데 왜 뒤에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마켓이라고 투부정사를 써요? 라는 얘기는 언제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냐면 실제 이 마켓을 한다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지금은 자연세계에서 라고 했으면 자연세계가 실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하면 자연세계 생명체겠지만 생명체가 마켓을 한다는 얘기잖아. 이럴 때에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겨지면은 여기를 빼주고 그냥 in which to market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구간의 의미상은 그렇게 되고 결국은 in which to 부정사는 한꺼번에 words를 수식해주고. 자 근데 이런 식당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식당들은 누구야? 자연세계에 있는 식당들 이런 거지. 얘네들은 자 뒤를 묶어줄게. that I am referring to까지를 묶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지문을 보면 앞에 I'm referring to가 있는데 뒤에 R이 나오는 게 어색하단 말이야. 민서야. 자 그래서 여기가 to are 뭐예요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지칭하고 있는 거 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식당들은 얘가 주어고 여기 are 오는 거지. 그 식당들은 세계에 있는 꽃들을 말하는 거야. 꽃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어. 그치? 그런데 잠재적 고객은 뭐야? 그럼 꽃의 손님들은 누구야? 대부분 a host of는 아래쪽에 써놨을 거야. 아마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the host of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organisms, 유기체, 생명체들이야. 어떤 생명체? 뒤쪽에 that visit flower인데 여기까지야. 꽃들을 찾아가는 생명체인데 왜가 꽃한테? to obtain nectar, 꿀과 그 밖에 다른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꿀로 찾아드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결국 고객이다. 즉 여기서 대놓고 비유를 정확하게 정리해주지. 자연의 식당은 꽃, 자연의 식당을 찾아온 손님은 여러 가지 생명체. 그리고 6번에 보면 instead야. 또 한 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4번의 문장과 똑같아. 네온 사인 없다 했지. 그러니까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using a written language야. 뭔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네온 사인 같은 걸 사용하는 대신에 they. 자 그럼 they가 말하는 건 뭐야? 위쪽에 바로 저기 있네.
세상의 꽃들 또는 식당들 비슷한 얘기야, 그치? 이 세상의 꽃들은 advertise야.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들, 꿀 아니면 꽃가루 이런 것들을 광고해. just as effectively야. 뭐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뒤쪽에 식당에서 이거 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as 비교 여기 원급 뒤에 as가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안 쓴 이유는 as effectively as a written language or 네온 사인이지. 바꿔 말하면 using을 넣어도 괜찮아. 즉 굳이 언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그게 없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이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광고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정리했던 거 한번 볼까? 아까 미리 썼지. 자연에서는 꽃이 홍보하는 방식은 뭐다? 결국은 이 냄새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를 대신하여 또는 인간의 홍보 수단인 화려한 네온 사인을 대신하여 결국은 유기체인 생명체들에게 내가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냄새를 통해서다. 이렇게 되지. 대칭되는 구간을 보시면은 이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30번 질문 볼게요. 자, 30번 질문 보시고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네, 봅시다. 30번 질문 아주 내용은 심플해요. 뭐냐? 옆에다가 살짝 그걸 한글로 미리 쓰자. 유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랬는데 간단해. 자, 옆에다가 한글로 써. 빨리. 한글로 뭐라고 쓰냐? 옆에다가 유가, 즉 석유값을 말해. 유가라고 하니까 힘들까봐 석유값. 지문에서는 오일 프라이스 이렇게 나와. 그치? 석유값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거겠지. 석유값이 올라가는 게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 이 지문은. 근데 석유값이 내려간다 라는 것도 나와. 언급은 있어. 자, 그럼 석유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일단 생산 원가가 올라가. 생산가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공급 저하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경제가 침체된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석유값이 하나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이 얘기야. 지문에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석유값이 올라갔을 때 석유를 직접 파는 회사만 좋아져. 다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석유를 외국에서 사와서 정유해서 파니까 사오는 값 자체가 올라가면 많이 비싸게 팔아봐야 원가가 비싸니까 남는 게 비슷해. 근데 어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지. 엊그제야. 공격해서 유가가 올라갈 거야. 그랬을 때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이지. 왜? 미국은 텍사스, 알래스카에 원유가 많단 말이야. 걔는 지네 거 안 쓰고 남의 나라 거 사다 써. 왜? 나중에 다른 애들 다 쓰고 아무도 없을 때 내 거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고 있거든. 근데 남의 나라가 비싸게 이제 올라가면 슬쩍 자기 나라에는 전쟁이 안 나도 자기 나라 석유값을 올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똑같아. 생산 원가가 미국은. 그런데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많이 남지. 그러니까 석유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국가라면 석유값이 올랐을 때 나머지는 전체적 경제 안 좋아도 석유 관련 산업은 좋아질 수 있어. 근데 그게 나머지 메꾸지 못해. 왜냐면 석유 팔아서 먹고 산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이. 그치? 그 예시 하나만 있어. 그 외에는 석유값이 내려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나쁜 점이 하나도 없어. 즉 단점 X. 이게 마지막이야. 아주 깔끔하지? 결국 뭐야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썼는데 유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만 간단해. 유가가 올라가면 망한다. 내려가서 나쁠 건 없다. 그게 그래 핵심이야. 이제 그 영어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장 볼게요. oil price 아까 말했지. 석유값이야. 근데 석유값이 낮은 걸 말해. 낮은 원유값, 낮은 석유값은 a good thing. 좋은 거야. 말투가 트럼프 같아. 너무 단순하자. You are a very very bad person 이러잖아. 내가 너무 막 요즘 웬만해서는 진짜 노동자한테도 저렇게 말하는 거 못 들을 텐데 당황스러웠어 굉장히. get out 막 이러잖아 기자한테. bad person, get out 막 이러잖아. 와 되게 당황했어. 동남아 같은 영어였어. 어쨌거나 because 그랬어. 자. 왜 이게 좋은 거냐면 because it means lower energy야. 낮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낮은 에너지 비용이야.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돼? 석유값이 낮은데 왜 생산을 하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요? 생각해봐. 핸드폰을 만들면 석유가 들어가?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핸드폰 만드는 공장은 전기를 쓰지. 전기를 쓰고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지. 전부 다
석유로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치? 우리가 빵 과자 먹을 때 석유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은 뭐 과자 회사, 라면 회사 이러잖아. 그러면 그 유탄기가 있잖아. 기름을 끓여야 되잖아. 그 열은 다 석유 에너지야. 전기도 석유 에너지야.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량을 쓴다고 쳐도 전기 60% 아직도 화력 발전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뭐를 만들지는 간에 우리 산업체의 대부분의 생산을 하는 데는 다 전기 에너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열 에너지가. 근데 그 열 에너지는 다 석유야. 그러니까 석유값이 낮아지면 결국 그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지. 생산 원가가 낮아져.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러니까 non least야. 적어도 뭐야? 오토모빌 그리고 로지스틱스 인더스트리 특히나 그래. 왜? 자동차 산업 그렇겠지.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뭐냐? 물류 산업이야. 택배 같은 거. 그러니까 석유 많이 쓰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지? 자, 그런데 firms야.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당연히 단어가 어떻게 돼? 위에서 말했지만 좋은 거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enefit이겠지. 이점을 누리겠지. 뭐에서? The decrease야. 자신들의 이런 생산 단가의 감소. 왜?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 가격이 lower해진다 했으니까 선은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아, 생산할 때 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원가 자체가 낮아지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나 아니면은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제공 비용, 즉 서비스 제공 비용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나 인터넷 같은 거 생각해보자. 넷플릭스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걔네가 무슨 석유 원가가 들어가요?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 왜? 걔네가 서버를 운영할 때 들어가잖아. 그치? 그치? 챗 GPT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면 엄청난 규모의 서버를 운영한단 말이야.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냉각 기술과 서버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는 전부 석유야.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에서 당연히 감소가 일어나는 거야. 석유값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다 좋아. 3번 이것은 자 그럼 봐봐.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두 가지지. 즉 석유값이 내려가서 그 결과 생산 또는 제공 비용이 낮아지게 된 것이 디스지. 여지껏 말한 1번과 2번 문장을 압축한 게 디스니까. 그래서 석유값이 내려감으로써 어떤 물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게 된 것은 has the effect. 이런 효과를 가져. 뭘? 자극하는 거야. The aggregate supply야.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공급량 자체를 자극해. 왜?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은 솔직히 자제한단 말이야. 당장 저걸 어떻게 감당해 이러겠지. 근데 생산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 그냥 일단 만들어봐. 가지고 만드는데 돈도 안 드는데 안 팔리면 냅두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저 저렇게 많이 돈 들여서 만들었다 안 팔리면 어떡해. 좀만 만들자 이러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생산 총량, 즉 총 공급량을 자극해. 그렇게 해서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해. 그러니까 뭐야? 성장이 촉진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점이야. 그런데 자, conversely 갑자기 반대로 그랬어. 반대로 역으로. 자,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볼까? 반대로 옆에다가 in contrast 하나 더 on the contrary. 다 반대로 역으로 이런 얘기지. 그와는 반대로. 자, 근데 a sudden rise in oil prices야. 자, 왜 반대야? 아까까지는 낮은 가격이고 이번엔 석유값이 올라갔어. 예를 들면 이번 전쟁이 났어. 갑자기 석유 생산이 안 돼. 자, 그러면 뭐 때문이야? Due to a shrink in oil production. 석유 가격이 낮은 건 하나, 석유 생산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일부러 가격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치? 석유 생산 자체에서의 감소, 위축, 수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자, 당연히 뭐겠어? 아까는 good news니까 이번에는 never good news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야. 자, 비록 뭐야?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어. 석유값이 올랐을 때 돈 버는 건 딱 하나야. 석유가 많은 나라에 있는 정유회사는 돈을 벌지. 그치? 그 얘기야 여기서. 비록 it definitely gives야. 그것은 얘야. 갑작스러운 석유 가격 상승이 이시야. 선언아 그거 빨리. 뭐? rise라고. 갑작스러운 석유 가격 상승이 이시라고. 그 가격 상승이 definitely gives. 분명히 준다는 얘기야. 엄청난 부스트, 엄청난 증진, 활성화를 누구에다가 줘? The energy sector. 에너지 부문에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정유회사가 있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정유회사가 에너지를 공급해, 전기를 공급해. 그러면 걔는 돈 벌겠지. 왜? 나는 그냥 석유 공급량도 똑같고 원가도 똑같은데 전반적으로 세계에 1배럴당 얼마가 올라가면은 나도 덩달아 올려 팔 테니까 그러면 이게 간극이 벌어지잖아. 즉 마진이 많이 남게 되지. 그럼 얘는 유리해.
근데 비록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아니랬어. 왜? 아래쪽에 보면 5번에 보니까 A look through the history야. 실제로 뒤에 oil price에서 줄치자 fluctuation에 줄치는데 왜 그러냐? fluctuation은 그냥 변동이 아니야. 이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게 변동이야. fluctuation이야. 롤러코스터야. fluctuation은. 한 방향의 변화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석유값의 변동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 자 그럼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얘가 주어야. A look. 이게 주어야. 잘 보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사 confirms 확인해 줍니다. 뭘? 바로 this notion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줄쳐. this notion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야. 바로 이러한 개념, 이러한 생각을 잘 확인시켜 줍니다. 라는 건 뭐야?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저 얘기지. 결국 만약에 에너지, 즉 석유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아니다. 반대로 석유값이 내려가면 좋은 거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대. 왜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동그라미 as를 치는데 여기서 as는 because야. 왜냐하면 이런 얘기야. 자 this has me냐, 이것이 그랬어. 자 결국은 이것이 뭐였대? 그동안 주제였대. 많은 경제 연구의 주제여왔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아 석유값이 변동된 것은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this고, 경제 어떻게 줘? 올라가면 나빠지고 내려가면 좋더라 라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걸 확인시켜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 연구의 주제였지. 석유값과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의 역학관계겠지. 그치? 자, following on energy야. 자, oil price jump야. 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별표를 하나 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예시야. 이걸 달아놓은 거야. 아까는 그냥 막연하게 아 석유값이 올라가면 나쁘다고, 석유값이 내려가면 굿뉴스라고 이렇게만 했잖아. 근데 굿이 어느 정도 굿이냐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 오일 값이 올라갔어. 점프했어. 근데 10% 상승했어. 뭐 때문에? contract야. contraction은 뭐냐면 수축이야. 아까는 수축이란 말 대신 다른 거 뭐 썼지? 슈링크란 말 썼지. 기억나? 같은 말이야. 슈링크나 아래에 있는 이 contraction이나 같은 말이야. 둘 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걸 말해. 그런데 생산 공급량이 줄어든 거 때문에 생기는 오일 값의 10% 상승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지. following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쓰면은 이 석유값의 인상을 따라서 그 뒤에 뒤따라서 이런 얘기니까 이거 다음에 경제가 그랬어. 근데 여기서 경제는 미국 경제를 예시로 잡은 거야. 미국 경제 예시를 하면 돼. 경제가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는데, 총 생산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결과를 보는데,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재밌는 건 이거야. 선생님 지각동사인데요. 목적어 뒤에다가 왜 과거 분사를 써요? ing나 원형이 아니고요. 수동이잖아. 생산량이 느려지는 거야. 즉 위축되는 거야. 얼마만큼? 1%포인트에 가깝게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즉 세상에 지구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많은 원자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석유 하나가 10% 상승하면 갑자기 국민 총 생산량이 1%가 떨어지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 숫자를 아래쪽에다가 대입해준다? 이렇게 그냥 11 그러니까 이게 뭐 1% 없어도 될 것 같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얼마? 15 그리고 150 이렇게 나오지. 옆에다가 미리 쳐. 어때? 여기 150 옆에다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자 빨간색 꺼내. 그래서 여기다가 써. 뭐라고? 1000, 5, 100 동그라미 2개 되게 크게 치라고. 그리고 억 달러야.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나중에 만약 영영일치 말고 한영일치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윗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기가 막히게 150억 달러라고 한다. 자. 숫자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 15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150억 달러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니야. 밀리언이 10억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10이 있으니까 0을 하나 더 붙여서 1500달러야. 1500달러. 1500억 달러 심지어는. 1500달러도 아니야. 1500억 달러.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에 대입한 거야? 아까 말했지만 15조야. 앞에 트릴리언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10% 만약 석유값이 오르잖아. 그럼 15조의 국민 총생량인 GDP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안에서 없어지는 달러가 1,500억 달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난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감이 달라지잖아. 1% 사라져요. 이거랑 1,500억 달러가 없어지는 건 다르잖아. 왜? 우린 또 환율을 계산하잖아. 1,500억도 엄청난데 여기다 곱하기 1,400 해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거야. 석유값이 10% 상승하면. 그래서 얘에 대한 다시 한번 구체화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뭐라고 해야 돼?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즉 6번의 구체화 이렇게 된 거지. 6번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도대체 15조에서 경제 규모라면 GDP 1%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냐 이거야. 그러니까 15조 경제 규모라면 that 그 1%라는 것은 is a loss of 1,500억 달러의 상실이야, 손실이야. 어디에서? 국가 정제의 부에서, 잠재적 가치에서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나왔어. 왜 converselly가 한 줄에 두 번이나 나올까? 이유가 있어. 반대로 there has 출시자 never 아까 말했지. 경제에서 석유값이 떨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야 never been much concern이야. 그렇게 많은 염려가 있어 본 적이 없대. 뭐에 대해서는 with oil price decreases야. 감소. 뭐에 따라서? 오히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고 과잉된 것에 따라서 나오는 석유 가격의 인하에 관련된 우려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야? 아까 말했던 유지 기억나지? 석유값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국민 총생산량의 1%까지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내려갔을 때 단점은 없다. 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